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의용 대북 특사가 방북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명백히, 이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 분명히라고 이렇게 보증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다.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정의용 특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노동신문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노동신문의 말을 믿어야 되죠. 북한 노동당 기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의용 특사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분명히 명백히라고 함으로써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다고 보증을 써줬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한두 번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여러 수십 번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정의용 특사는 무슨 근거로 분명히 명백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하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 또 명확히란 말이 또 들어갑니다. 또 이렇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확실하게 약속하였음이랍니다. 그러면 2010년에 8년 전이죠.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은 누가 했습니까? 이건 북한이 아니고 유령이 했습니까? 맨날 깡패한테 얻어맞고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오늘 깡패를 만났더니 앞으로 안 때린답니다. 앞으로 안 때리겠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 대북 특사로 갔더니 대남 선전원이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속으려면 혼자 속아야지.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말에다가 분명히 명백히 명확히 확약이란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아니 세계를 속이려고 합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노동신문의 이야기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 헌법에 핵무장을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식의 발표문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특히 외교관 출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용어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을 공동 문명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임이 밝혀지면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적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용 씨는 믿을 수 없는 적을 믿으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있는 꼴입니다. 분명히 명백히 명확히 확약, 이거는요 외교 용어로는 선동입니다. 선동. 어떻게 적의 말을 분명히 명백히 명확히 확약이란 말로 이렇게 미화를 해 줍니까? 저의 말이 얼마나 근거가 확실한지를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이가 갖고 놓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갖고 놓은 실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직후입니다.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평양 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에 수긍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 3사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의 동북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김정은이가 양해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요지는. 그렇다면은 정말 노벨 평화상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상반되게 북한 노동당 정권이나 김정일이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 혼선이 생겼습니다.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홍사덕 의원이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 임동원 통일부 장관 당시에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동원 씨 이야기가 앞에 김대중 씨 이야기를 완전히 반박하고 무효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또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동원 씨가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켄트를 만나서 최초의 미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죠.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빌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했다는 것을 임동원 씨가 폭로한 셈입니다. 즉 김정일이가 김대중 당시 대통령한테 말한 것은 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남북 간 사이에서 중립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버린 남과 북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로는 있는 게 좋다. 그것은 통일 후에 있어도 좋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김정일의 이런 조건부 주둔 양해를 싹 빼버리고 마치 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도 좋다고 양해한 것처럼 왜곡, 좋은 말로 왜곡입니다. 이거는 왜곡해서 전달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거죠. 아, 이제
주한미군 문제 해결됐다.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없겠구나. 그게 노벨 평화상 받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런 어마어마한 왜곡 보고, 국민들에 대한 왜곡 보고를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의 우파 세력이 얼마나 공부를 하지 않는지, 페이퍼워크에 얼마나 약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의용 특사가 어제 말한 내용,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다는 내용에 많은 조건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회담을 통해서 또는 미국과 북한의 담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이게 말로서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6.25 남침 전쟁 범죄자, 1.21 사태를 일으켜 박정희를 죽이려 했던 자, 1983년 미얀마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죽인 그 정권, 그리고 2010년 두 차례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했던 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 도발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 아니 거짓말이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이라는 것이 다 알려진 자, 이 김정은이가 핵 재래식 무기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 하는 것을 설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속으면 혼자 속아야지 왜 국민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거짓말쟁이한테 같이 속아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확약이란 강조법을 쓴 걸 보니까 정의용 특사는 감격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를 앞으로 더 때려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노예 근성 아니겠어요? 아니면 피학대 무슨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걸 왜 국민들한테 알려줍니까? 북한이 핵무기, 재래식 무기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또 사용하겠다고 할 거예요. 최근까지도 계속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핵무장하지 않는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갈친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선전포고에 해당되죠. 그것만으로. 그런데 앞으로 핵무기, 재래식 무기 남쪽을 향해서 쓰지 않겠다. 여기에 어떤 단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쓰지 않겠다든지,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쓰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정의용 대북 특사는 대남 선전원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는 삼적을 멸해야 한다. 혼자 속아야지, 속더라도 혼자 속아야지 아군을 끌고 가서 속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